함께봐 TV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여 투자와 회계를 공부하는 함께봐 TV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여기서 세 개를 더한 다음에 그러면 현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의 현금, 이것은 기초 재무상태표의 현금이라고 했어요. 현금. 이 기초는 1월 1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기말은 뭐냐면 재무상태표의 12월 31일 날 현금의 현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건 기초. 그렇죠. 같다. 회사가 투자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물건이 많이 팔리는데 물건을 만들 공장이 부족하면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사고, 그렇죠. 땅을 사고 그 위에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지은 다음에 기계도 사야 되겠죠. 그리고 공장을 짓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주주들에게 증자를 하게, 이걸 유상증자라고 했죠. 증자, 우리 배웠죠. 유상증자. 이것은 뭐예요? 증가한다. 자본을 증가하는 것을 증자라고 해요. 자본금을 증가하는 것을. 이때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기계도 사는 것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해당이 돼요. 이게 만약 우리가 땅을 사고 그럼 현금이 어떻게 돼요? 땅을 사면 회사에서 현금이, 이게 BS죠. BS는 뭐예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했어요?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어때요? 땅을 사면 현금이 회사 밖으로 나가죠.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건물을 또 지으면 어때요? 건물 지을 때 건물 지으면 그 건설업체에다가 돈을 지불하죠.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회사 밖으로. 이것도 마이너스가 되고. 투자를 하면 계속 현금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기계를 사면 어때요? 기계 살 때도 현금이 나가죠. 현금이 나가요. 밖으로. 회사 밖으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안 좋아져요. 투자 활동을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으면 어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잠깐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차입금이 생기죠. 차입금. 차입금은 뭐예요? 부채죠. 부채예요. 부채. 자, 그리고 주주한테 유상증자를 하면 어때요? 자본금이 생기죠. 자, 자본이 증가해요. 자, 이게 재무상태표면,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럼 부채예요. 부채가 늘어나요. 부채 중에서 차입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차입금. 자, 차입금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현금이 늘어나겠죠. 현금이,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빌리는 거니까 은행에서 차입금이 늘어나면 현금이 그만큼 늘어나요. 그쵸?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면 자본이 늘어나요. 자본이 주주로부터 돈을 조달하는 거니까, 주주로부터 돈을 조달하면 자본이 늘어나고 돈이 늘어나죠. 현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으로 해당이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유상증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증가돼요. 현금이 늘어나요. 이렇게. 투자활동은 기업의 성장이나 생존을 위해 아주 중요해요. 즉, 투자활동으로 인해 현금을 안 쓰면 기업은 도태되고 다른 기업과 경쟁에서 패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투자활동이 공장을 사고 뭐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기계도 사는 것만 투자활동이 아니라, 그 기계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럼 유형자산이 있어요. 유형자산. 기계를 쓰고 있으면 뭐 처음에 기계를 사면 뭐예요? 나중에 이제 감가상각을 하죠. 감가상각.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기계가 뭐예요? 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고장이 나면 어때요? 고쳐야 되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뭐 기계를 고친다든지, 그 다음에
기계를 대체를 해요. 그 낡은 기계는 오래 쓰면 이제 낡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는 어때? 그 기계로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막 되게 오래 걸리고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기계를 새로운 걸로 바꿔요. 신제품으로. 그럴 때 이걸 대체 투자라고 해요. 대체한다. 바꾼다. 대체한다. 이 대체 투자라고 해요. 이 대체 투자도 투자 활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투자들을 소홀히 하면 기계가 낡았는데 계속 낡은 기계로 물건을 만들어내면 물건이 불량도 나고, 그렇죠. 잘못 물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지는 속도도 느리고, 그러다 보면 경쟁회사하고 경쟁을 할 때 패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중요한 거예요. 옆에 회사는 보셔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영업이 뭐라고 했어요? 영업이 처음 배웠죠? 말 그대로 우리 회사 물건 사주십시오. 영업사원들이 그렇게 하잖아. 우리 회사 물건 사주십시오. 물건을 파는 행위가 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물건을 파는 매출과 관련된 행위. 자, 이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뭐예요? 현금이 플러스라는 거,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현금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현금이 증가한다. 그렇죠?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냐면 영업활동, 즉 장사를 해서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 회사예요. 이렇게 플러스 됐다는 것은.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플러스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대출을 받거나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보통 대출을 많이 받아요. 유상증자보다는. 그렇죠? 대출을 받거나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데 뭐예요? 그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현금이. 그래서 뭐예요? 투자 활동으로 돈을 쓴다는 거예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렇죠? 돈을 벌어 가지고 또 빌려 가지고 어때요? 투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회사가 뭐 성장을 위해 성장할 수 있는 회사죠. 이 회사들은. 그렇죠? 즉 장사를 잘해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회사인데, 그렇죠? 플러스죠. 물건이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요. 외부 자금도 조달해서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낡은 생산시설을 대체 또는 수선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렇죠. 이런 회사는 보통 회사의 물건이 아주 잘 팔리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를 보통 성장하는 회사다 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회사가 속하는 업황이 좋다라고도 해요. 업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업종이라는 말을 써요. 업종은 뭐냐면 비슷한 물건을 만드는 회사끼리 모아놓은 게 업종이에요. 비슷한 물건을 어떤 물건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제조 업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아파트를 만든다 그러면 건설 업종이라고 하고, 이렇게 비슷한 것을 하는 회사들을 모아놓은 게 뭐예요? 업종이라고 해요. 업종. 이 업종. 근데 이때 건설업체의 어떤 건설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건설업체들이 좀 안 좋아지겠죠? 이걸 업황이라고 해요. 업황이 안 좋다. 뭐 아파트를 많이 짓고 뭐 건설도 많이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건설업체들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걸 뭐라면 업황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냐면 이렇게 막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이 물건이 잘 팔려가지고 이런 회사들은 성장하는 회사라고도 하고, 성장하는 거죠. 매출이 많이 팔리는 것을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업황이 좋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보통 성장하는 회사나 업황이 좋은 회사들이 보통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도 많이 벌어들이고, 그래서 막 그 생산시설이 부족하니까 재무활동으로 대출을 받아서 막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좋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어 투자를 많이 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재무활동으로 현금이 플러스라면 이제 좀 약간 좋은 현금 흐름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현금 흐름표에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게 그래도 좀 성장기의 어떤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기 회사.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좀 주가가 탄력적이에요. 주가가 좀 잘 간다는 거죠. 물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더 크다면 더 좋은 회사겠죠. 우리가 처음에 현금 흐름표 첫 번째 시간에 배웠을 때 뭐라고 했어요? 손익계산서에 그 단기 순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익계산서에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있죠. 단기 순이익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거라고 했어요. 현금 왜 그러냐면 내가 순이익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현금을 더 많이 벌어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들, 뭐 감가상각비라는데 많은데 감가상각비나 이런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들은 뭐예요? 이익은 줄이지만 그렇죠. 현금 흐름은 안 줄이잖아요. 현금은 그만큼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더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더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해석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고 현금 흐름표에 익숙해지면 이제 좀 더 나중에는 좀 더 그런 다양한 해석 방법들을 알려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 정도 선에서 기억을 해두시고, 왜냐하면 지금 가급적이면 우리가 뭐 재무 비율도 그렇고 손익계산서 비율, 재무상태표의 비율,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비율이 있어요. 우리가 손익계산서 비율은 우리가 저번에 다 배웠죠. 영업이익률, 매출총이익률 그거 계산하는 거 배웠죠 처음에. 그 다음 재무상태표 비율은 유동자산, 뭐 유동부채 그런 거 다 배웠죠. 유동자산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도 배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자기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뭐 유동비율이 몇 프로 이상이면 뭐 사겠다. 이왕이면 유동비율이 높은 회사가 좋겠죠. 100% 이상이면 가급적 나는 150% 이상인 회사만 사겠다. 부채 비율은 뭐 50% 이하인 회사만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뭐예요? 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큰 회사를 사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이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회사만 사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은 다음에 회사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회사를 공부하고 그래서 뭐예요? 어떤 여러 가지 외부 변수, 즉 경제가 뭐 안 좋아진다든지 뭐 외부 변수에 의해서 전체적인 회사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막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래 하면서 막 전체적으로 주식을 팔 때 그러면 주가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기준에 맞는 회사를 싸게 사는 게 투자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적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기회들이 한 몇 년마다 한 번씩은 항상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공부를 해놨다가 외부 변수에서 위기가 왔을 때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여러 회사 중에서 투자 대상 회사를 고를 때 선택 기준을 높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투자 대상 회사는 많기 때문에 여러 회사 중에서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게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은 실제 회사의 현금 흐름표를 보면서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실제 현금 흐름표를 보면서 여러 가지 회사 사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